안녕하세요. 배당의 민족입니다. 최근 미국 증시가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국내 증시도 덩달아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비교적 변동성이 심하지 않은 배당주에 투자를 하고 계시겠지만 변동성이 심해지는 장세를 지켜보다 보면 조급함을 느끼게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배당주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금융주를 한 가지 이상 보유하고 계실 텐데 부동산 PF 연체율이 올라간다. 신용카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아서 여러모로 신경이 쓰이는 것도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내를 대표하는 금융주 10곳의 2024년 배당금 전망과 향후 실적 전망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KB금융입니다. KB금융은 금융지주 중 가장 규모가 큰 기업입니다. 과거부터 꾸준하고 안정적인 배당금을 지급해오고 있으며 2020년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배당금이 삭감이 된 적이 있으나 2021년부터 안정적으로 상향을 시켜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4년 배당금도 전년 대비 상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 2분기 배당을 1분기 배당금에 비해 상향을 시키며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당금도 상향을 시키고 있지만 자사주 매입 및 소각도 꾸준히 진행하며 주주 환원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주식 가격이 많이 상승해서 기대 배당 수익률은 4%도 되지 않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매력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KB금융의 실적 전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꾸준하고 안정적이면서 상향되는 배당금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적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KB금융은 2024년 1분기 홍콩 ELS 관련 충당금을 많이 쌓으면서 순이익이 크게 감소한 모습을 보였었으나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리딩 금융을 탈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4년 실적은 2023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2026년까지도 꾸준한 실적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향후 배당금 흐름은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는 금융지주 중 KB금융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를 보이는 기업입니다. 신한지주의 과거 배당금 지급 내역을 보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KB금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현금 배당 성향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낮은 현금 배당 성향을 보이고 있지만 신한지주도 꾸준하게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진행하며 총 주주 환원율은 30%가 넘는 모습을 보여온 기업입니다. 신한지주는 분기 배당을 실시하고 있지만 최근 가파른 주가 상승으로 인해 기대 배당 수익률이 4%도 되지 않는 모습이라 과거에 비해 매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한지주의 실적 전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 실적 전망을 보면 2023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 실적도 좋은 모습을 보였고 26일에 발표된 2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대규모 대손 비용 적립을 했음에도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는데 2027년까지 자기자본이익률 10% 달성, 주주 환원율 50% 달성, 주식 5천만 주 감축 등 구체적인 목표를 담은 정책을 발표하며 가파른 주가 상승을 보인 바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지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말뿐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신한지주는 2026년까지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주주들과의 약속은 잘 이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금융지주입니다. 하나금융지주는 개인적으로 2023년 제일 매력적인 배당주로 선택했던 기업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기업 규모가 큰 편에 속했으나 앞에서 확인한 KB금융과 신한지주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었고 배당 수익률도 높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일 매력적인 기업으로 생각했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도 과거부터 꾸준하게 배당금을 지급해오고 있고 배당 성장을 보여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거 배당 수익률을 보면 7%가 넘긴 적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가파른 주가 상승으로 인해 기대 배당 수익률이 과거에 비해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도 배당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배당 수익률도 5.5%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이라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의 실적 전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는 2024년 4조 원이 넘는 순이익이 전망되고 있으나 하나금융지주는 상대적으로 기업 규모가 작다 보니 4조 원에 조금 못 미치는 순이익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도 홍콩 ELS 손실보상 여파와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환환산 손실 등 대규모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 등으로 순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연체율 관리와 대손 비용률 감소를 잘 해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도 꾸준하게 실적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향후 주주환원은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우리금융지주는 국내 4대 금융지주에 속하지만 가장 규모가 작은 모습입니다. 최근 증권업에 다시 진출을 하였고 보험업에도 진출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무 건전성이 훼손되어 주주환원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증권사들의 전망에 따르면 2024년 배당금은 1,140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소개한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는 최근 3년 동안 배당금 삭감을 보인 적이 없었지만 우리금융지주는 2023년 배당 삭감을 보인 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한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소개한 금융지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가파른 주가 상승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7%가 넘는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금융지주의 실적 전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거 실적을 보면 2022년에는 3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보였다가 2023년 큰 폭으로 순이익이 감소하면서 배당금이 삭감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2024년 실적 전망을 보면 다시 3조 원 이상의 순이익이 전망되고 있어서 배당 삭감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2022년 순이익보다 낮은 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배당금이 큰 폭으로 상향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모습입니다. 최근 발표된 2분기 실적을 보면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였고 주주 친화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발표되며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4대 금융지주 중 가장 낮은 CET1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안정적인 재무 건전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는 JB금융지주입니다. 개인적으로 JB금융지주가 지방금융지주 중 가장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방금융지주 중 최초로 분기 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기업입니다. 과거부터 안정적인 배당금을 지급해오고 있으면서 높은 배당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배당금이 성장하면서 배당 수익률도 높은 모습이고 현금 배당 성향도 점진적으로 상향을 시키는 모습이 매력적이라고 생각됩니다. 2024년 1분기와 2분기 한 주당 105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7월 25일에 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발표하며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방금융지주 중 가장 가파른 주가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많이 낮아졌으나 여전히 6%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이라 매력적이라고 생각됩니다. JB금융지주의 실적 전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방금융지주라 그런지 앞에서 확인한 국내 4대 금융지주에 비해 실적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JB금융지주는 2023년에 전년 대비 실적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상향시킨 바 있기 때문에 주주 친화적이라고 생각됩니다. 2024년 실적은 2023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2026년까지도 꾸준한 실적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주주환원에 큰 이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요 계열사인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과거부터 꾸준하게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JB우리캐피탈도 높은 실적 증가를 보이며 견고한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는 BNK금융지주입니다. BNK금융지주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다고 생각되는 기업입니다. 과거 배당금 지급 내역을 보면 안정적인 지급을 보이고 있고 현금 배당 성향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3년에는 큰 폭으로 배당 삭감을 보였으나 2024년 다시 큰 폭으로 배당금이 상향될 것으로 전망되는 모습입니다. 과거 주식 시세 조종 사건으로 인해 신사업 진출을 1년간 제한하는 징계가 내려지면서 인기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하반기 중 발표될 경남은행 횡령 사건 징계가 남아있어서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BNK 금융지주의 실적 전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은 지방금융지주인 JB금융지주와 비슷한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으나 실적을 보면 훨씬 더 높은 실적을 거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가수익 비율을 보더라도 국내 4대 금융지주 중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금융지주에 비해서도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4년 실적 전망을 보면 2023년에 비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2026년까지도 꾸준하게 실적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주주환원에는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시세 조종 사건으로 인해 2026년까지 신사업 진출 및 자회사 인수가 불가능해지면서 외연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4년 초 사모펀드를 통해 보험사 인수를 추진했지만 무산되었고 마이데이터 사업을 시도했으나 금융당국은 신사업으로 보고 허가를 내주지 않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모습입니다. 7번째는 DGB금융지주입니다. DGB금융지주는 지방금융지주 중 가장 낮은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JB금융지주는 분기 배당을 실시하고 있고 BNK금융지주는 중간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나 DGB금융지주는 여전히 결산 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주주 친화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금 배당 성향도 지방금융지주 중 가장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매력이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꾸준하게 배당금을 지급해오고 있으며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서 배당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기업이라는 생각입니다. 상대적으로 주식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은 기업으로 7%가 넘는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서 매력적이라고 생각됩니다. DGB금융지주의 실적 전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DGB금융지주는 지방금융지주 중에서도 가장 낮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 비해서는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증가폭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되었지만 자회사들의 부동산 PF 리스크에 따른 대규모 충당금으로 인해 실적 증가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BNK금융지주에 비해서도 낮은 평가를 받고 있고 지방금융지주 중 가장 재무 건전성이 안 좋은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주환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CET1 비율도 낮은 모습이라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모습이지만 그래도 2026년까지 꾸준하게 실적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재무 상태가 안정적으로 바뀐다면 매력적인 기업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8번째는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는 앞에서 소개한 금융지주들이랑은 조금 다른 성격의 금융지주입니다. 국내 최초의 보험지주 회사로 은행을 보유하지 않은 금융지주입니다. 과거 배당금 지급 내역을 보면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으나 2022년 효율적인 자본 배분을 위해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메리츠 금융지주의 현금 배당 성향은 매력적이지 않은 모습이지만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주주환원에 미친 기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기업 밸류업 공시로 순이익의 50%에 달하는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며 일각에서는 메리츠 금융지주로 인해 다른 금융지주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하는 모습입니다. 메리츠 금융지주의 실적 전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는 은행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부터 꾸준하고 안정적인 실적 증가를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2024년 실적 전망을 보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자사주 매입 및 소각으로 인해 주식 가격이 크게 상승하며 주가수익 비율은 7배를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리츠화재의 실적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메리츠증권의 실적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화재 부문이 조금 힘들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런지 2026년까지 실적 증가가 전망되고 있지만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주환원에 가장 미친 기업이라고 평가받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메리츠 금융지주의 재무 건전성이 조금씩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살짝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9번째는 한국금융지주입니다. 한국금융지주도 은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비은행 금융지주입니다.
과거 배당금 지급 내역을 보면 안정적인 실적을 얻을 수 있는 은행과 보험사가 없어서 그런지 배당 변동이 매우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배당 수익률도 평균적으로 4%를 보이고 있고 현금 배당 성향은 20% 초반을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주주 친화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만 한국금융지주는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 한 주당 62원의 배당금을 추가 지급하고 있으면서 주식 가격도 보통주에 비해 낮게 형성되어 있어서 기대할 수 있는 배당 수익률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한국금융지주 우선주는 7%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이라 매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국금융지주의 실적 전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금융지주는 2021년 1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보인 적이 있으나 2022년 50%가 넘는 실적 감소를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이후 꾸준하게 실적 증가를 보이고 있고 2024년은 전년 대비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4년 2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부동산 PF 관련 충당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규모가 작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는 수익성 확대를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환원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주주환원이 미흡해서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지는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은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은 국유재산법상 정부가 출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 배당 대상 기업입니다. 과거 배당금 지급 내역을 보면 안정적이면서 꾸준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7%가 넘는 배당 수익률을 보여오며 매력적인 배당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배당금이 전년 대비 상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7%가 넘는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현금 배당 성향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정부 지분이 높은 기업이라 안정적인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기업은행은 1년에 한 번 결산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이라 조금 아쉬움이 남는 모습이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업은행의 실적 전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 실적 전망을 보면 2023년 대비 소폭 증가하면서 최대 실적 경신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 부문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주요 종속회사인 IBK캐피탈의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증권 부문도 흑자로 전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정이 하여신 비율과 연체율이 소폭 상승하고 있으나 BIS 비율과 CET1 비율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건전성 우려는 잠재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꾸준하게 실적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주주환원의 문제는 없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대손 충당금을 충분히 쌓아둔 것으로 확인되지만 상대적으로 신용이 낮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주요 고객이다 보니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는 따라다니는 모습입니다. 또한 배당 연계지표로 삼고 있는 CET1 비율이 12%가 되지 않는 모습이라 배당을 크게 늘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를 대표하는 금융주 10곳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안정감을 가장 높게 추구하신다면 기업 규모가 큰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등이 좋아 보이고 높은 배당 수익률만을 기대하신다면 DG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BNK금융지주, JB금융지주 등이 좋아 보입니다. 안정감과 높은 배당 수익률을 추구하신다면 기업은행이 적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개인적인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